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이제는 시장의 색깔이 조금은 바뀌는 걸까요? 그동안 조용했었던, 많이 눌렸던 이 중소형주들 위주로 오늘 장의 순환매가 또 빠르게 도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코스닥이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굉장히 어지러운 흐름을 가져갔죠.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삼전 닉스의 변동성 때문인데 이게 장중에 창신 메모리 증선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4%까지도 낙폭을 또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마감 즈음에 또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해주면서 지수까지도 연동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1%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3연속 매수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 무려 5.8%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 또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전일 공시를 했죠. 이 엔비디아 관련된 투자 AI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 이에 따라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이외에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던 종목들 2차 전지 그리고 뭐 우주항공 섹터, 로봇 이런 종목들 오늘 장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지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 마감 이후보다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저녁에 이 ADR 관련된 이 미공개 정보 해제가 되잖아요.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또 애프터마켓에서 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6%,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시세 내주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9% 넘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6%, 5% 넘게 그리고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2%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 리노공업은 4.7%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이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NHN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신사업 가속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또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16%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외에는 SGC 에너지, GS, OCI 홀딩스 그리고 사마 알미늄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선 솔트록스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죠. 오늘 정부 정책 모멘텀 특히나 AI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에 따른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요일인 오후 국내 증시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죠. 코스닥 지금 3연속 매수 사이드카 발동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 SK하이닉스 관련된 찌라시도 돌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이 낙폭을 만회한 채로 오늘장에서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 그리고 8월 달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어제 좀 쉬었다고 예. 방송이 좀 어색한데 예. 일단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좋았습니다. 특히나 사실 그동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오늘장에서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던 코스닥이 오늘장에서 또 선전을 해주면서 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웃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믿어도 될지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우리가 8월 달 전략에 대해서는 못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8월 달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셔서 또 시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하루 쉬고 뵙네요, 여러분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찌됐든 지금 돌려 세우려고 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시장인 거잖아요. 다행스럽게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들은 좀 수반되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7월 한 달 동안에 폭력적인 하락 안에서 더 큰 아픔을 느꼈던 게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었는데 그 코스닥 시장이 지금 금요일을 포함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사이드카를 보여주는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좀 더 시장을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7월 달보다는 조금은 행복한 8월 달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서 인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또 짜릿한 또 시장 방송 그리고 종목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입니다. 코스닥 5%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또 마이너스까지 돌려 세우는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서 빠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돌림을 보여줌과 동시에 상당히 좀 괜찮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전에 상승했었던 요인들을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미증시가 걱정 많이 하셨죠, 어제. 미증시 딱 보시는 분들. 출발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마이크론 빠지고, 그죠? 나스닥 빠지고, 선물까지 별로 안 좋네?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까지 막 4, 5%씩 막 빠지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고, 내일도 큰일 났나? 이렇게 고민하셨겠지만, 뒷심을 발휘를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2%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 어찌됐든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 그와 더불어서 미증시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순환매입니다. 이미 일찌감치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나스닥과 다우, S&P 500 괜찮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뭐죠, 여러분들? 발동이 좀 늦죠. 예, 그 부분들이 7월 달 말을 기점, 7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까지 코스닥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형주에 대한 변동성들은 굉장히 극심했어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오늘 4%씩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국내 지수 시가총액 1, 2 종목이 이 정도까지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는데 다행히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중소형주 쪽으로의 수급이 좀 이전되는 모습들. 그리고 시장에서 레버리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 자체가 10분의 1 단위로 줄어드는 것만큼 상당 부분 수급 쏠림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감내할 수 있거나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업종이에요. 바이오 업종. 바이오 업종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어찌됐든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일조를 했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는 어쩔 수 없이 바이오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이오 업종이나 이차전지 이야기를 제가 7월 달에 해드리면서 왜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수익률 격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냐. 그 원인은 찾아보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따라서 7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지수가 50%가 빠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수급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수급의 빈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섹터군들로 일단은 들어가는 거죠. 실적이나 뭐 앞으로의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해석을 붙이는 거지, 사실상 주가가 올라갈 때에 대한 움직임들은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판단 내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물론 바이오 종목군들을 나는 꾸준하게 갖고 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지난 2, 3일간의 상승이 뭐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바닥권에서에 대한 상승 폭들만 먹게 되면 상당히 크게 올라오는 그런 확인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었던 통신장비, 이 종목도 통신 종목도 사실은 미증시에 대한 순환매죠. 네, 양자축 움직임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섹터로 봤었을 때 RF, HIC를 중심으로 한 통신장비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종목군들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미국 쪽에서 뭔가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종목들이 있지라고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눌렸었던 엔터에 대한 평가들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은 좋은데 좋았던 실적들 대비해서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이브를 중심으로 한 SM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을 나와줬었고요. 건설주들 오늘 움직임들 굉장히 괜찮았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 왜 중소형 종목군들은 움직였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왜 빠졌느냐, 또는 왜 변동성을 보여줬느냐라고 보시면 어제 빠졌던 이유들이에요. 사실 창신 메모리가 추가 증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10%대 빠졌잖아요, 어제. 근데 사실상 7월 31일 날 30%씩 올랐죠. 조금 더 보태서. 네. 하이닉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뭐 27%, 25% 막 이 정도 반등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8월 1일 날 10%가 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상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아요. 네, 별로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이게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영향력들이 완벽하게 클리어된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클리어된 건 아닌 상황들인데 단순하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상 저는 창신 메모리를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창신 메모리의 증설 이슈만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너무 단편적이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하이퍼스케일러, 구글을 중심으로 한,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메타를 중심으로 한,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M7이라고 부르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수익성 확인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메모리 쪽은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었던 반면에 그동안에 시장에서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었던 하이퍼스케일러 관련주들의 폭등세가 이루어졌던 게 어제자의 움직임들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앞서 우리 앵커님이 항상 넥스트 장이죠.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쭉 나열을 해서 브리핑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거기에 올라갔던 종목군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바로 솔트룩스 이런 종목군들이겠죠. 그와 더불어서 네이버 마찬가지겠죠. 예. 이 네이버가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성이라든지 거기에 비빌 상황들은 아니기는 한데 내러티브 자체가 좋다 보니까 오늘 네이버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길게 6줄로 오늘 전반적인 이제 중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차트죠. 아마존닷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존 차트예요. 아마존이 7월 31일 날 국장을 살렸죠, 여러분들. 그죠? 삼성전자를 살렸고 SK 하이닉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살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존이 284불까지 올라갔어요.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까지 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뛴 거예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 7월달, 6월달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슬펐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쭉쭉쭉쭉쭉 밀렸던 흐름들이었고 올라왔다가 밀리는 모습들. 상당히 변동폭이 커요, 아마존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이크로는 아마존이 밀리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255불대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7월 달에 정점 찍고 쭉쭉쭉쭉쭉 밀려서 어느덧 지금 829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나스닥, 뉴욕이라고 하죠. 뉴욕 증시 월가라고 하겠습니다. 월가의 투자자들의 자금의 흐름들의 움직임들이 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들어가요. 하이퍼스케일러, 그 다음에 수익성은 확인을 했지만 실적은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대한 부분들, 타이트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지만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쭉 밀리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뭐 기술주라고 해야 되겠죠? 기술주? 뭐 기술주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 기술주들이 반도체 기업들에다가 하청을 주는 거죠. 자, 너희들 뭐 반도체 만들어서 우리 좀 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목줄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예요, 여러분들? 눈에 가시죠? 잠깐만, 메모리 회사들 너희 너무 우리 수익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수익을 너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메모리 가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언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내러티브 자체, 심리 자체가 별로 안 좋아졌던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다행스럽게 아마존을 중심, 구글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우리는 M7 기업들이 괜찮아요. 클라우드 수익성을 딱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익성 여전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거야. 여전히 반도체 잘 살 거야. 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 제한을, 가격 리밋을 걸어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조금 풀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들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창신과 하이퍼,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요 하이퍼스케일러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품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쪽, 메모리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 볼게요. 자, 이거 코스피거든요, 여러분들. 코스피 금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죠. 18%가 뛰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일 빠졌고요. 오늘 빠졌다가 5일선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양봉 전환시키면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리고 나서 지금 이틀 동안 사이드로 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였냐? 그 사이에 이렇게 움직였죠. 코스닥은 어떻게 되죠? 직전 저점 지지되고 양봉, 양봉, 양봉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이 이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 7월 마지막 주차에. 그죠? 퉁퉁퉁 이틀 동안에 사이드카가 아니고 서킷이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락세가 보여줬던 상황 속에서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까지 일단은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코스피는 이미 이날에 7월 30일 날 마지막 날에 이미 서킷이 이틀 동안 연속 걸렸었던 역사적인 그 구간의 시작점 가격대까지 이미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오늘자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키 맞추기는 끝났다. 1차적인 키 맞추기는 끝났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코스닥도 올라가야 되고 코스피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오늘 밤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러티브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행스럽게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올라오고요. 메모리도 올라오는 그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면 뭐 더없이 행복한 구간이긴 하겠죠. 하지만 시장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왜? 오늘 같은 경우 하이퍼스케일러 미국장에서 올라가고 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올라갔던 섹터군들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첫 번째 건설주도 올라갔죠. 그다음 뭐 올라갔죠, 여러분들? AI 소프트웨어 올라갔죠. 그다음 세 번째 뭐 올라갔죠? 전력망 움직였죠. 전력 인프라, 원전까지 포함해서. 그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올라갔죠? 바이오 올라갔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올라갔죠? 2차전지까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제외시키고 나서는 다 가고 있어요. 그나마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꽤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기판 종목들. 이 종목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오늘까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이 정도에 대한 상승, 7월 31일 날 마지막 날에 있었던 상승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피에서는 굉장히 과하게 반영을 했으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올라올 구간을 줘버린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여타 다른 종목군들, 섹터군들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균형은 일단은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로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날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날 시황 방송하면서 8월 달 V자 반등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7월에 급락하기 이전에 지수대라고 할 수 있는 7,300에서 7,500까지는 그래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그림들을 그려가시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8월 달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3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완판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2027년도, 2028년도까지도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과연 2분기 못지않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와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외인들도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좋아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문부호가 붙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깨끗하게 이 퀘스천 부호를 제거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실적으로 무너뜨려야죠. 실적으로 무너뜨려야죠. 그럼 실적으로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9월 달은 넘어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 드라마틱하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또 오늘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빼지는 않겠지만 올리기에도 상당히 조금 버거운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지수가 지켜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지수가 지켜지는 사이에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군들을 올리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나와 있는 종목군들로 시장의 주도주들이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8월 달은 조금은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한 10분 정도 사이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시장을 보고 시장의 변동성들을 체크를 하면서 내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그 부분들을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오전 10시 반이죠. 일요일 날은 늘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8시에도 제가 이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8시에 저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시장 차익 매물 나오거나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까지에 대한 움직임들, 코스닥 수선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파요. 그러면 시장의 자금은 과연 다음 타겟은 어디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내일 10시 반입니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그냥 종목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방송 나와서. 그죠? 이런 방송 없죠, 여러분들. 그죠? 아예 그냥 시황 방송을 타겟으로 해서 1시간, 2시간 시황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아니죠. 우리는 어찌됐든 가장 좋은 이 코너별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종목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리면 2000%예요, 3000%예요, 4000%예요, 200%예요, 300% 이런 얘기 안 하죠. 허황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더 허황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농담삼아 하는 말 있잖아요. 늘 하는 얘기. 우리 개인 투자자가 뭐 이병철입니까? 조폐공사입니까? 돈 어디서 끌어오실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안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갈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두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계좌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나 매수가까지 기다릴 거야. 아, 이 종목 내가 다
매도하고 다른 거 100%, 200% 레버리지 한번 사볼까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주식은 정말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 전략 짧게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러한 것들 많이 활용을 해보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들 찾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일입니다. 오전 10시 반이죠, 여러분들. 유료 문자 100원이에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초록창 검색을 하셔서 최용동 777 입력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들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상승과 그리고 순환매로 인해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또 강세로 마감을 했죠. 특히나 이 중소형주들 위주로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코스닥이 오늘장에서 또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3연속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앞으로 8월 달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전략을 세울 거잖아요. 전문가님께서 8월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7월 급락 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현금도 많이 없고 이 실탄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나 특히나 그러면 이제 만약에 종목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나 등등 다양한 또 고민과 걱정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볼 때 어떤 기준점을 세우고 보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8월이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고민 많으실 거예요. 아마 너무 힘들었어요. 앵커님 주변 분들도 이 고민을 맞아요. 하실걸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보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적어도 우리 오후 6시에 내일의 승부조 시간을 쭉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늘 강조했던 게 뭐죠? 실전입니다. 네.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거하고 시장이 연출을 하는 모습들은 확연하게 다르다. 확연하게 다르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심리 자체가 어떠한 형태로 반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실전에 입각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전 노하우를 여러분들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자체가 뭐 대단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경험을 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 차트 정책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심플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자고요.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이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지킬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시장은 삼국면입니다. 네.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계 말고요. 그냥 단순하게 시장은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요. 하락하는 구간이 있고요. 횡보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파악이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상승장인가? 지금은 하락장인가? 아니면 지금은 횡보장인가? 라는 것들인 거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뭐 좋든 싫든 한 2개월여 기간 동안의 하락장을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하락장의 마무리가 되는지 V자 반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횡보 구간인 건지 그것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국면마다 원칙이 달라요.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원칙들 세우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주가 변곡점. 그 다음에 이 주가 변곡점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타이밍만 보시면 돼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3가지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딱딱딱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우리가 제가 이게 뭐 디테일하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이걸 뭐 탑다운 방식이죠 여러분들. 그죠?
매크로 보고 업종 보고 종목 보는 거. 근데 이거를 풀어서 시장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종목의 매수 타이밍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타점 이걸 보는 거죠.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차트 정성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의 종목군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를 말씀드릴 거냐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7월 31일 날 우리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에? 138만 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다음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월요일장에 10% 빠졌죠. 그리고 오늘 몇 프로죠? 지금 넥장에서 거래되는 건 한 1, 2% 정도로 뭐 제가 지금 방송 중이니까 정확하게 넥장 거래 가격을 매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 앵커님이 브리핑 해줬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거의 2%에 근접하는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은 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미 상승 추세가 다 이탈을 했어요. 이미 이탈을 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20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되는 건가? 주가의 변곡점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발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시장에서 지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200에서 걸려요. 근데 지수를 올리고 종목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제가 시황 방송 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구글 괜찮았습니다.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괜찮았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활용점종은 누가 찍는다? 아마존이 찍는다. 그런데 구글도 마찬가지고 마소도 마찬가지고 메타는 빼고요. 네, 메타는 좀 빼야 돼요.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럼 구글하고 마소 같은 경우가 이미 캐펙스를 늘릴 거야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장 많은 자본 지출이 이루어졌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구글과 마소에 뛰어넘는 뭐예요? 실적과 자본 지출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동안에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실적 부담감 그리고 FMC 금리 부담감들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이 됐었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 아마존 실적이 제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리바운딩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도 상한가까지 기록을 할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인 상한가가 나올 줄은 저 역시도 예측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암암리에 미국 쪽에서 나왔던 거 있죠.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그죠? 요 내용까지 같이 겹치기 시작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그리고 레버리지 3천만 원 시행되면서 수급에 대한 양으로 딱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상한가를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7월 30일 날 오전에 SK 하이닉스를 최저가라고 할 수 있는 138만 원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주가 변곡점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매도를 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논리들이 딱 접목이 되면은 꼭 SK 하이닉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상한가 갔어요 이게 아니고 다른 종목에도 다른 논리를 가지고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논리 구조를 가지고 종목들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죠. 자 AI 소프트웨어 하이퍼스케일러도 다 갔잖아요. 근데 나는 중소형 뭐 AI 소프트웨어 종목 못 잡겠어. 이미 넥장에서도 솔트렉스가 상한가가 갔었으니까 거기에 좀 비슷한 종목들을 사거나. 근데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못 샀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 가겠죠. 네, 전력 인프라 가겠죠. 그럼 전력 인프라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잖아요. 건설주 가겠죠. 이런 식으로 내 논리 구조를 확장을 시켜나가게 되면 오늘 요 정도, 오늘은 이 종목, 오늘은 이 섹터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쌓이시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있고 저 섹터에는 무슨 종목이 있고 사실 수가 있는 그게 이제 계속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차트, 자 여러분들 200에서 지지받고 올라옵니다. 거리랑 실렸어요. 이게 실력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면 종목 여기서 타이밍 사야 되겠는데? 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논리 구조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은 얼마나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사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되게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보여드릴게요. SK 이터닉스. 똑같이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나오잖아요. 그럼 에너지 쪽 잡아야 되겠죠. 재생에너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에 따라서 SK 이터닉스가 오늘 20%가 넘는 상승세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러한 상승 추세에 저항 라인까지 딱 도달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일 뛰어넘을 거냐 안 뛰어넘을 거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두산에너비티. 똑같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이 밀렸었잖아요.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많아요, 두산에너비티.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정점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정점 찍고 오늘 5일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따다다다당 뛰었잖아요. 7, 8%씩 막 뛰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영향들이 보이면서 오늘 직전 고점이죠. 7월 달에 요 고점. 급락하기 이전에 요 고점 영역까지 오늘 한 번에 뛰었다고요. 그럼 내일 이제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한 상승세가 붙어서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타겟 목표가는 여기가 되겠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BHI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없죠, 여러분들. 차트가 두산에너비티하고 BHI가 차트가 다른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점 찍고 올라오고 20일선 돌파되고 고점 여기 7월 달에 급락하기 마지막 주차에 급락하기 이전에 가격까지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럼 내일 만약에 BH가 가든 두산에너비티가 가든 이 두 종목 그리고 원전 섹터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동일한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동일한 갈 길 간다고요. 서로 2인 삼각근 딱 메고 어깨 동무하면서 다 간다고요. 이런 것들이 딱 되게 되면 여러분들 굳이 내가 차트 분석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돌파됐습니다. 사야 될 타이밍이요.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시니까. 근데 이렇게 훈련만 돼 있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시장 어떻게 굴러가지? 이 시장이 이렇게 굴러가면 내가 어떤 걸 사야 되지? 어떤 걸 내가 안 갖고 있어야 되지?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종목은 자연스럽게 사는 타이밍과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인벤티지 랩입니다. 이것도 보자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약간 좀 특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락하거든요. 인벤티지 끊임없이 하락해요. 근데 이 빨간색 선이 이게 뭐죠? 외인들 보유비율입니다. 밀릴 때 외인들이 끊임없이 사요. 그럼 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간 거에 대한 한편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수급 공백, 빈집, 수급 빈집, 수급 공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의 대부분의 종목군들 다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외인들이 끊임없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잘 예의주시하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뭐 주요 종목군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좀 두서없이 굉장히 좀 빠른 말로 말 속도로 여러분들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일입니다. 10시 반이에요. 네, 우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교육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료 100원이에요, 여러분들. 최영동이나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창에다가 최영동 777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시게 되면 또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보는 기준, 이 차트의 정석에 부합하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방송 말미에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 특징주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어떤 기법,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골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좀 그러니까 각 국면마다 우리가 좀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패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들을 좀 공부를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말씀드렸던 이제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패턴을 보세요, 여러분들. 패턴을. 펌텍코리아 여전히 좋아요. 네, 화장품도 여전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조용히 올라오죠. 거의 뭐 레간저입니다, 여러분들. 떠들썩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조용히 시장 빠질 때 올라오고 약간 조정받았나 싶은데 또 올라와요. 그게 이제 실적의 힘이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패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뚜렷하게 나오는 종목이 바로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펌텍코리아를 제가 여러분들이 7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7월 2일 날. 네, 7월 2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화장품주들. 화장품주들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좀 보셨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내가 한쪽에서는 약간 좀 아프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제 자신 스스로가 좀 뿌듯해하는 편이긴 한데 한번 보시자고요. 7월 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수출 데이터 제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좋아요, 화장품들. 그리고 최근까지 나오는 수출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통해서 고가 화장품을 판매를 했었던 그 전략하고 지금의 국내 화장품주들의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중소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해외의 이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뭐 다양한 글로벌 여성 소비층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먹히는 상황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성장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단추는 이 친구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기 만드는 회사.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고 1차적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눌리고 나서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눌릴 때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돌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눌렸다가 직전의 고점이 뭐예요? 저항에서 지지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업이 연속성이 생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코스닥이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의 폭등이 나온 상태에서 7월 3주차의 시작가, 그러니까 7월 3주차의 마지막 주가죠. 7월 4주차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를 지금 회복을 한 상태에서 7월 3주차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아예 이제 누락이 되는 종목이 있을 거고, 눌렸다가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거의 이 패턴으로 나올 거예요. 거의 이 패턴으로 나옵니다. 거의 이 패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못 잡아서 여기까지 수익 못 냈네? 이걸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매매를 트레이딩을 못 하셨던 분들은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직전에 7월 3주차에 종가를 지키는 종목군들을 나열을 시키셔가지고 차후에 공략할 종목군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단기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눌림목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한 종목만으로 필승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근데 이 역시도 내일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되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밑에 안내가 나가긴 할 텐데 우리 샵 3772번입니다. 유료 문자 100원이에요. 유료 문자 100원으로 최영동이나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검색하는 것도 여러분들 불편하실까 봐 검색하는 것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3772번이 아니고 녹색 창에다가 최영동 777이라고 검색을 해서 우리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 안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코너에 통해서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승 패턴까지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 시간만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도 한 2종목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화장품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사실은 이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거 다 얘기했어요, 사실. 다 얘기해드렸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 종목 우리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이 패턴 많이 보셨죠? 저점은 높아지는데요? 어쨌든 높아져요. 예, 올라가니까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점 이게 딱 여기 있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늘 올라오면서 스토캐스틱이 퍼센트 K와 퍼센트 D가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에서 스토캐스틱 역시도 저점을 만들고 있다. 그럼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시점에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물론 여기를 돌파를 시킬 때 어느 정도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전에 형성이 된 뭐 매물대라든지 뭐 시장 상황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내일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미증시 지수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 그거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 기업에 대한 뭐예요? 개인 기만을 바라보자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코스맥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이 ODM 실적이거든요. ODM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코스맥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중소형 브랜드들이 레시피만 가지고 와요. 본인들이 생산실이 없잖아요. 그걸 레시피 만들어요. 자기 고유의 레시피. 뭐 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병의 모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만 들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 코스맥스에다가 툭 TSMC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도면 가져다 주면 TSMC가 막 만들어가지고 주잖아요. 똑같아요. 코스맥스도. 갖고만 와. 우리가 만들어 줄게. 하나부터 10까지, 심지어 용기까지 올인원으로 다 제작해가지고 뿌려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분기 실적 좋겠죠. 그럼 2분기 실적주들에 대한 접근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 첫 번째, 내일의 승부주,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로 코스맥스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빠질 때까지 빠졌다. 직전 저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AI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이고요. 데이터 센터, 신재생 전력망,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회사예요. 아직 시장에서 알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교육방에서 종목론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로 코스맥스와 그리고 히든 종목 들고 왔습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빠질 때까지 빠진 종목이다. 앞으로 반등에 대한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알려주셨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공부방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초록창 혹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영동 777 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야 될지 그리고 코스닥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전반적인 8월 달에 대한 전략까지도 내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 실전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